그 부흥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각지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각지로 흩어지면서 경남의 김해 무척산 기도원 세우고, 감림산 기도원 세우고, 영주의 소백산 기도원 세우고, 울릉도 기도원 세우고, 안강의 봉저산 기도원 세우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평신도들이 서울로 몰려가서 다 어느 교회에 몽창 내려앉았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몽창 내려앉아. 조윤규 목사님 폐병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본인도 안 밝히죠. 거기서 나은 거야. 은양극이 그 동네에서 자기 누나 친구가, 부산 쪽에서 자기 누나 친구가, 동네 여고 친구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동생을 얘기를 하니까 누나 친구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동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막 견딜 수 없는 거죠. 쫓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불교신자요. 막 그러는데 당신 자꾸 찾아오면 내 폐병 환자인데 피를 토해버릴 거다. 근데 그 누나 친구가 우는 거야. 하나님, 나는 여기 오기도 싫고 근데 왜 자꾸 가라 하는지. 근데 무섭고 두려운데 왜 자꾸 가라 하는지. 펑펑 우니까 사나이가 눈물이 약하잖아요. 내가 어쩌면 안 울랑요. 예수 믿으면 안 울겠다고. 그래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병은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어요? 병은 낫고 싶고, 성경을 보니까 전신의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데가 어딨냐 찾아간 데가 용문산이 불 받고 폐병이 탁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 받았으니까 장로교로 갑니까? 순복음으로 갑니까? 이상하게 순복음으로 가서 하나님 인도해 줬겠죠. 그래서 천막 성전 세우고 그 할 때에 그 용문산 은혜 받고 온 사람은 교회에서 다 쉬쉬쉬쉬 갔다 온 거 비밀로 해래. 우리 목사님은 큰일 난대 이러는 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갈 데 없는 사람이 막 몰려와서 형성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용문산 기도는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 거냐? 저는 6.25 전쟁을 뛰어넘을 힘을 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견고해진 그 산을 정복하는, 견고한지를 파쇄하는 강력한 영권운동이다. 그리고 평양대봉운동은 회개와 각성,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죄인이다. 이런 회개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얘기라면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은 성령의 불에 의한 은사와 치유와 카리스마틱, 지금 말하는 카리스마틱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려요. 동의를 하십니까? 이단도 나왔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의 찬양이 되었던 사람이 박태선이에요. 그 사람이 천부교 만들어서 스스로 이단자의 길을 걸었고, 그 박태선의 줄리에서 장막성전에 박태선의 시대는 갔다. 새로운 시대가 봤도다 하면서 장막성전에 유재일이가 나왔습니다. 유재일이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애인데 예언이 와서 막 예언을 하고 환상이 일어서 막 하니까 어린애 앞에 무릎 꿇고 교단이 형성된 유재일입니다. 이분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알을 저려놔서 커라다가 다품을. 그래서 우리 애는 잘못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문 닫아버렸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죠. 아기가 아들이 막 그래서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다 끊었어요. 그래서 유재일은 정상적인 그냥 평범한 아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남스타일 누굽니까? 싸이 장인어른이 됐습니다. 평범한 아이로 자라서 강남스타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으로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유재열의 시대는 같다. 내가 새로운 동방의 의인이고
새감나무 나무다가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십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사기치려고 이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단의 특징은 영을 만납니다. 영을 만납니다. 그 영을 만나는데 자기고 진짜 감람나무라고 믿고 시작하는 거. 가다 보니까 영은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이단의 영의 특징, 보혈의 피 안에서 정결함이 있다 없다. 모든 이방 종교나 다른 영성에는 정결이 없어요. 불교 같은 데는 정결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빈마음 비슷한 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되느냐? 재작년에 조교 중에 큰 스님들이 강남에 고스톱 치다가 걸렸습니다. 고스톱만 쳤냐? 옆에 여자 한 차놓고 이거 마시고 하다가 걸렸습니다. 딴 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전 대한민국 여론이 스님들이 어째 그런 억대의 판돈을 걸고 그냥 10원짜리 고스톱이 아니고 억대의 판돈을 걸고 스님들 어째 그럴 수 있냐. 근데 스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입산을 한 사람은 합의, 취미를 안 가지면 돌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졌다고 말을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영성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스님 말이 이해가 됩니다.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죄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양파 같아요. 까도 똑같아요. 예? 죄를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죄가 나옵니다. 빈 마음을 말하지만 보혈의 피 없이 빈 마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벗으려고 내려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상념이 오니까 자기 마음을 숨통을 틔워주는 합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합의를 가지는, 건전한 합의를 가지는 게 산에서 사찰 음식을 만든다든지, 산에 올라가서 난을 캐와서 심는다든지, 무술을, 손임사처럼 무술을, 이거 나환 끈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다든지, 선물을 하신다든지, 불과 노래를 합창단을 만든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건전한 취미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또, 땡기는 사람들은 이것도 한잔 해야 되고, 가발 쓰고 가다 요즘은 당당하게 냉면집에 가서, 스님, 고기는 어떡할까요? 밑에 깔어. 이러다 우리 이제는, 그냥 물을 필요 없습니다. 얹어주는 대로. 여러분, 무슨 심오한 영을 만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죄는 못 벗습니다. 죄는 예수의 피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고상한 얘기를 하는데 불교나 힌두이즘에나 또 고등 종교는 윤리가 있잖아요.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겉으로는 고상한 영성에 관한 얘기를 해서 만나면 대화가 통하고 캐톨릭 영성이나 개신교 영성이나 불교 영성이나 영성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 그 실제로 못 가요. 이만희 씨도 본인이 자기가 뭘 받았는지 알걸요, 이제는요. 아는데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따르는 인간들도 많고, 돈도 생겼고, 그리고 그 밑에 물려줄 사람들도 눈 빨았고, 내한테 원하는 받았고 있고, 그 뒤에 구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못 먹어도 지금 고해야 돼. 실제로 이런 이단들이, 굵직한 이단들이, 여러분, 그 이단도 줄기가 있잖아요. 문선명계의 줄기에서 정명석 같은 것도 나오고요.
신천지 줄기는 파고 들어가면 용문산 기도원에 나온몸부터 세가지 이래 흘러가고요. 구원파 줄기는 구원파 줄기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세 가닥밖에 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영성의 줄기도요. 일제하부터 내려오는 이승복 목사 라인하고요. 그 다음에 김철의 용문산 기도원파 라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온 빈야드 라인들이 있고요. 그 정도 다 하지 세 줄기 정도. 그리고 이것저것 짬뽕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인들이 좀 있고요. 곱비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 굉장한 부흥의 역사들이 그렇게 있어 왔고 그것을 후대에 잘 전달하는 거, 또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는 거, 그런 작업들이 한국교회가 잘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 부흥의 흐름들이 툭 끊어지고요. 위대한 영적 유산들이 사장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빈야드 영성의 빈야드 부흥 얘기는요. 하다 보면 나지 안 했던 얘기만 계속 다 하게 되네요. 빈야드 부흥은 굉장히 위대한 부흥이에요. 왜 위대한? 부흥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빈야드 부흥은 그전의 부흥은요. 부흥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주로 대학교의 부흥이라든지 이반 노버츠는 영국의 웨일즈 탕왕천의 부흥이라든지 웨슬리는요 영국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부흥들이에요. 그런 부흥에서는 평신도들이 각성이 되고 학생들이 각성이 돼서 선교사로 막 나가는. 그런데요 빈야드의 부흥은요 따라합시다. 신학교의 부흥입니다. 신학교 부흥인데 주도한 사람들이 다 교수들이야. 신학 교수들은 신학적 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적 사고가 있고 논문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수님 1년에 논문 한 편씩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논문 써야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이 부흥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책들, 에드블 토저 같은 사람들 쓴 책들요, 중국의 워즈만니 같은 사람이 쓴 책들요, 그냥 신학적인 어떤 자기 경험 같은 이런 얘기들이 많다면 신학교 교수들이 피트 와그너가 선교학 교수고요, 존 웸버가 선교학 교수고요, 찰스 크래프트가 선교학 교수예요. 이 교수들이 쓴 책들이 딱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논문이 나오니까 논문 된 논문으로 학문적으로 디베이트가 시작돼. 전 세계에. 그리고 지평융합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지평융합이라고 현대 학문연구에 쓰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지평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보는 시가와 이렇게 보는 시가와 이렇게 보는 시가가 여러 시각이 합쳐지면 원을 볼 수 있다고. 내가 보는 시야와 네가 보는 시야가 다를 수 있지만은 각도가 다른 시각들을 모으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도움이 된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코끼리는 둥둥한 기둥 같은 거야.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집니다. 코끼리는 물컹물컹하고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집니다. 코끼리는 넙떡하고 그냥 쫀득쫀득하고 가오리 같은 거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 만져 기대기 한 대 맞습니다. 코끼리는 만지면 기대기에 맞는 거야. 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지만 전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의 풀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 지평들을 다 모으면 제대로 된 코끼리를 보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는 거죠. 신학교에서 논문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반박 논문 나오고 그 디베이트가 하면서 제대로 된 결정된 것들이 전 세계로 최찬하고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의 영성책들이 성령론이나 영성에 관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나오니까 그 책을 읽어서 지나간 역사도 분별해 볼 수 있고 없고 딘세먼의 영적 전쟁책을 보기 전에는 저는 기도원 운동은 그거는 미신이고 기복주의고 한국교회 온갖 그냥 쓰레기 같은 걸 생산하는 더러운 운동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가면 은혜가 되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딘시험은 영적 전쟁을 보고 딱 정리된 책을 딱 보고 역사를 보니까 해석이 탁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석이 되고 나니까 야, 이 어마어마한 유산들을 우리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구나. 그때부터 제가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부흥에 대해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꿈꾸면서 한참을 살았어요. 어게인 1907 운동을 할 때 진짜 기대를 하면서 뭔가 오겠지. 1906년에 인도의 묵티라고 하는 지방에서 부흥이 터졌습니다. 걔들도 100년 만에 부흥을 주소서 했는데 와버렸어요. 그래서 인도 부흥이 터졌을 때 전 세계에서 부흥이 터졌다고 하니까 차 몰고 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은. 근데 어게인 1907 운동을 할 때 기라슨 같은 목사님들하고 기라슨 같은 해외의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트랜스포메이션 외치고 막 부흥 부르고 다니는데 부흥한데 부흥이 안 오네. 급기야 마지막 날 트랜스포메이션 의견 1007 집회 마지막 날 집회할 때 척 피어스가 강단에 올랐었습니다. 척 피어스가 올라서서 이 최저 경제가 빌리는데 2억의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 집행진에 헌금된 돈이 5천만 원인가 몇천만 원인가. 지금 아직도 지금 1억 얼마의 돈이 모자란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위해서 헌금할 사람들은 일어서십시오. 봉투를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쁜 놈 새끼. 하나님이 부흥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흥을 줄 수 있겠어요? 저런 땅에 양망하나 만들지.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거짓거리 하는 말이야. 부흥이 안 온 결과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신학교 가보세요. 젊은 애들이 있는가? 신학교 가보시라고요. 가까이 영신도 가보시고 이래 좀 규모가 있는 교단의 신학교도 한번 가보시라고요. 젊은 애들이 있는가? 없어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경비와 찬양 가서 막 들고 뛰면서 막 찬양했던 그때 은혜 받고 내가 서원을 못하고 핸들을 못하고 세상 속에 인생 풍파 다 지나가면서 남편하고도 갈랐어. 애들도 그때고 남편도 죽고 이제 홀라됐는데 막 이제 주의 부르심 따라 여기서라도 이런 분들이 쭉 앉아 계신다고요. 지금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부목사들은요 담임을 나갈 자리가 없어요. 담임을 나갈 자리가 없고요. 교육전사는요 사람을 못 구해요. 부목사들은요 그때 70년대 경비와 찬양이라도 가가지고 은혜 받았던 애들이 CCC 금식 거지 전도 뭐 가가지고 은혜 받았던 애들이 진생을 죽게 해드립니다 하고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가 턱 됐는데 배가 고프니까 교세가 오그라드니까 개척해도 안 되는 시대. 개척하면 10개가 개척하면 1개도 못 살아남는 시대. 그리고요 그게 부목사들 그러니까 개척해야 돼요. 어쩌든지 버티고 시골교라도 가야 돼요. 어쩌든지 버티고 시골교회 안에 비보세요. 이력서가요 100통이 들어옵니다. 영천에 중앙교회 찌르고 뽑고 싸우고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서 재정 문제가 터져가지고 감옥 가고 그 구인 목사 구하는데 이력서가 200통 들어왔습니다. 그냥 요즘 원서 쓰기 쉽잖아요. 다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메일로 쫙 보내보면 되고요. 사인만 딱 자필 딱 합니다. 수백 통의 이력서가 들어가고요. 외국 나갔다가 한국에 자리 잡으려고 나한테 콜 들어오고 한 사람들이요. 몇 사람이나 되는데 자리 없어요. 소개도 못 해줘요. 그리고 그 인간들 보니까 소개해도 교회 말아먹을 인간들이에요. 한국교회 부흥이 사라지고 난 뒤에 젊은 애들은 자기 인생을 죽게 드리는 사람이 없고 옛날에 인생을 죽게 드리는 인간들은 교회를 세우려 나갈 용기가 자신이 없기는 부분이 없으니까 없고 기존 교회에 부임을 하려고 하니까 담임지가 안 나고 하니까 부목사 자리에 10년, 8년차, 9년차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부목사 자리가 이제는 교육준사 마치고 전임도 가고 부목사 올라갈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시대가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요, 제가 농촌교회에 있습니다. 농어촌교회가 1년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15% 정도가 사라져버려요. 돌아가시든지 도시로 이주를 하든지.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요. 저도 교회학교 왔을 때 20년 교회학교 있었어요. 교회학교가 이웃교회에서 핑퐁당 만들어서 다 뺏겼는데요. 뺏겼는데 그때 이후로 교회학교 못한 지가 이제 4년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15%가 줄어가요. 옆에 교회에 3명 앉아있고요. 이쪽 교회에 2명 앉아있고요. 구룡포에 전 13개 교회가 13개 교회가 모이면 자기 속의 교회 세계 얘기를 자존심 상해서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은밀하게 둘이 차 한잔 마시면서 고민 얘기하면은 내 고민을 터놓기 시작하면 지 고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들끼리. 하는데 니네 없이 죽어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교인이 좀 모이는 교회는 어떠냐? 여러분, 미국 침례교회에서 한국교회를 진단 내려서 낸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80%가 분쟁 중. 80%가 뭐라고요? 분쟁 중. 교인이 있는 교회예요. 지금 목사님 웃으면서 설교하시죠? 당에다가 피 말리고 계신다. 개척교회는 교인이 없어서 피를 토하고 앉아있고요. 기존 교회는요, 목사님 나누고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피가 말라가지고요. 사모님이 우울증으로 가는 케이스가, 대한민국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평균 수명이요, 여자들이요, 남자들보다 10년이 더 길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보통 나이 터울이 얼만큼 집니까? 4년 내지 5년 지잖아요. 그러면 남편 먼저 보내고 손주들 좀 보고 반찬도 좀 해주고 그 가다가 5년 있다가 정리하고 가시면 돼. 목사님들 어떠냐? 사모님이 7년 먼저 가요. 그래서 5년 터울 진다고 치면은 평균적으로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먼저 7년 먼저 간다고 치면은 몇 년 먼저 돌아가시는 겁니까? 일찍 돌아가시죠. 일찍 돌아가시고 사모님 보내고 목사님은 또 앞으로 한 12년 더 사셔야 돼. 그러니까 세상가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세상가를 가야지. 그 권사님 생각이고 남자들끼리 세상가를 가야 됩니까? 14년 혼자 살아야 됩니까? 빨래도 못하지요. 반찬도 못하지요. 여자분들이야 어디 가서 다 밥벌이 하고 다 살 수 있지만 남자란 인간은 누가 안 그다 믿기면은요. 특히 지금 연세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경상도 목사님들은 아는 자자 밥도 이 하던 사람들이요. 뭘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여자분들 중에서 남편을 먼저 보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그분들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로 죽는 게 낫겠어요? 사모로 죽는 게 낫겠어요? 사모로 죽는 좀 젊은 내 50대 정도에서 목회 제대로 막 차고 나가는 목사님은요, 처녀장가, 당연히 처녀장가를 가야지. 제사장이 말이야, 처녀하게 시집을 가요. 장가를 가야지. 어디 재혼을 하고 그래요. 이런 시대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죠. 여러분, 부흥이 안 온 현상이 이런 겁니다. 부흥이 안 온 현상이 이런 거라고요. 부흥이 오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안에 부흥이 오면요, 따라합시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죄진 사람은 회개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서로 만나면 화해하고. 그게 부흥이에요. 쪽수가 늘어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네 가진 것이 나한테 용서를 빈다고 미쳤나? 이게 아니고 주님이 그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니까 이 솔타이가 된 것이 탁, 사람 사이의 솔타이가 풀어지면서 가정 안에 저주가 팍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은 그래온 거고요. 진정한 부흥은 작은 부흥이든지 큰 부흥이든지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어요. 가정 안에 일어나면 가정 안에 작은 부흥은 그렇게 오고, 큰 부흥은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의 죄들이 회개할 때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옵니다. 민족 간의 종족 간의 부흥도 마찬가지 이렇게 옵니다. 부흥이 오면 대한민국에 지금 계층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과 서가 찢고 뽑고 싸우고, 홍두깨 밀고, 저쪽은 문바가 되고, 죄송합니다, 홍두깨라고 했어요. 그분이 워낙에 막말을 해대서. 홍준표 밀고, 저쪽은 문재인하고 심지어는 심상정이라고. 세대 간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라의 안보가 집중이 되는데 당연히 홍두깨지 이러시고요. 젊은 사람 민주화가 된 지 언젠데 아직까지 공산주의 타령을 하시고 나라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노사 간의 갈등도 장난이 아닙니다. 남북 간의 갈등은 지금 우리 핵은 미사일을 쏴대고 하니까 피부로 절감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완전히 섬나라 건성이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섬나라입니까? 반도국가입니까? 섬나라죠. 배 타고 비행기 안 타면 해외로 못 나가면 섬나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한민국이요, 70년째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입니다. 원래는 섬나라가 아닌데 졸지에 섬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애들을 길을 쓰고 외국에 보냅니다. 왜요? 그 섬나라 좁은 근성을 벗어나게 하려고. 일본은요, 우리나라 땅을 다, 남북한을 다 합쳐도 일본 땅이 1.5배 더 큽니다. 근데도 우리는 걔들 보고 섬나라 새끼들 이러잖아요. 우리가 더 작은 섬나라라니까요. 이 작은 섬나라에서 인구는 많고 대가리치기 안 하면 내가 안 먹으면 저놈이 먹는데, 보세요. 정권의 역사를 쭉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상도, 특히 경북을 억수로 밀어줬습니다. 자기 고향 땅이라고 구미에다가 전자 탁 박아놓고요. 그 당시 그래도 대한민국에 수출할 만한 물건이 옷이었습니다. 옷. 그래서 대구에다가 섬유 탁, 포항 땅에다가는 철강 탁, 동해안 벨트에 딱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지금 개발해가지고 울산 이쪽에 조선소, 해양 프렌트들을 수출할 수 있는 항들이 동해안하고 남해안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 배를 접안하는 서해는 조수간만에 차가 커가지고 배가 턱 걸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고 부산항을 살리고 포항을 살리고 동해안 벨트의 라인들을 살리는. 동해안 이쪽, 울진 이쪽은 태백산에 막혀 있으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고 이쪽 라인으로 포항에서부터 해서 포항, 울산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잖아요. 울산 이래 살려가는 거예요. 경북을 살렸습니다. 그거로는 경상도에 대한 애정이 무한. 전라도는요, 가면은 완전히 도로 붙어서 완전히 걸레입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걸레였습니다, 걸레. 막 파이고 해도 뭐. 인구도 별로 많지도 않았고, 전신에 다 논밭이었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지나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지나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군부 정권이니까 이게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어영부영 막 넘어갔어요. 노태우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물태우 욕을 했지만 이분이요, 북방 외교를 뚫어놓은 거예요. 그 덕에 지금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 먹고 살고 있는. 북방으로 가는 길을 뚫어놔가지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북한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지렛대도 그나마 가지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이 전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요, 노태우 지나고 YS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5년을 살아서 부산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근데 YS가 등장하더니 이 YS가 이 TK당에 들어가가지고 이 TK당의 패권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삼계로 다 심어놨습니다. 지금 구여권의 핵심 라인들은 다 YS 계들이죠. 김덕용 씨, 뭐 갑자기 왜 정치 얘기를 왜 합니까? 정신이 나갔는가 봐. 근데요, 김영삼 씨가 들었으면서부터 경남에 무한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경남에. 내 고향. 그럼 거제가 고향이잖아요. 내 고향. 대구의 세월 삼성 자동차가 부산 오토카 버렸습니다. 우리는 눈 뜨고 당했습니다. 그 뒤로 대구 경북에 제대로 된 그 다음 산업 기반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서해안이 이제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할 수 있는 항만을 길게 뽑아가지고 강만의 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접안시설을 만들고부터 인천, 경기 이쪽으로 막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막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데가 평택. 그래서 전자가 평택으로 기어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전자 교수님 계시니까 LG LCD가요 파주에다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로 그냥 쭉 뽑아가지고 바로 평택으로 가서 바로 실어가지고 바로 실어서 중국으로 수출해버리고요. 서해안 벨트를 확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개발되고요. 대구 경북은요. 그나마 이병막 정부가 들어서서 포항에 저 KTX라도 하나 넣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만 하나 해주고요. 근데 철강 외에 다른 기반이 하나 더 들어와야 되죠. 저는 공대 나와가지고 철강과 나왔거든요. 금속과 나와서 이런 거 느껴들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명박 정부 지나서 박근혜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를 잘 팔아서가지고 홍보를 잘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역대로 최고로 무능한 정부죠. 무능한 정부인데 이 무능한 사람을 타고서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YS계들이 다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경남을 가면요. 울산, 부산, 창원 이거 세 개 합치면 수도권 경제 반 가져갈 정도로 많습니다.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3분의 1은 뭐 그 정도 갈 정도로. 수도권 빼고는 부산, 경남, 부산, 울산, 창원, 거제까지 포함하면요. 어마어마한 경제벨트가 경남에 있는. YS계들에게 밀리죠. 자기 정부는 좀
대구 정부가 좀 긍휼을 베풀어주면, 대구 경상도에 난 스스로 자칭 경상도의 사도다. 구릉포 촌에 살면서 혼자 생각해. 이 땅에 대한 책임성을 느껴서 그러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헤게모니를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힘이 확 이리 갔다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피튀기게 싸워야 돼. 잡아야 돼. 정권을 잡아야 되고, 패권을 쥐어야 되고, 리더십을 내가 쥐어야 되고, 내가 지면 저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밟고 이겨야 되고. 네? 그게 지금 부흥이 지나간 아주 더티한 모습들이 이 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죄송하게도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없습니다. 교회의 이 영적 흐름을 뒤바꿀 만한 역량이 너무나 떨어요. 근데도 한국은 과제가 있나요, 없나요? 과제가 있잖아요. 저 북한을 어쩝니까? 통일을 안 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반도국가로 계속 섬나라로 가야 됩니까? 대륙으로 갈 길을 열어야 됩니까? 대륙으로 갈 길을 여느냐가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섬나라 속에 그냥 이러다가 중국 경제에 앞으로 잡힐 겁니다. 10년 지나보세요. 중국의 자원이나 중국의 인력풀이나 못 따라갑니다. 지금. 어떤 분야는 중국이 우리보다 10년 앞서 있는 분야도 되게 많습니다. 주력 분야가 아직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있지만, 지금 좋으랍니까? 10년 뒤에도 좋아야 됩니까? 10년 뒤에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면요, 좋은 게 많습니다. 시베리아에 나오는 천연 가스요. 파이프만 연결하면 우리는 지금 LNG를요, 외국에서 배에 싣고 와야 돼요. 싣고 와야 되고, 가스가 바로만 연결되면 딱 그냥 가스요금 반으로 탁 줄어듭니다. 러시아 사람들은요, 가스, 옛날 구소련 시대에 가스 불을 안 끄는 거야. 왜? 가스는 공짜인데 성냥, 켜는 성냥은 돈을 줘야 되거든. 성냥값을 닦여야 되니까 가스를, 왜? 러시아가 왜 가스를 공짜로 줍니까? 많이 나니까 그런 거죠. 많이 나니까. 포항에 저기 효자동에 가스 터져가지고 불 났거든요. 와, 이거라도 좀 제대로 좀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어딘지 압니까? 성모병원 그 내려오는 거기입니다. 아직도 타고 밤에 가면 활활 타고 그렇습니다. 저거라도 파이프 꽂아가지고 좀 몇 집이라도 좀 썼으면 좋겠다. 네, 들었어요. 에너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몽골 같은 데는요, 철광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에 딱 갇혀있는 내륙 국가잖아요. 수출을 하려는데 수출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싸게 넘겨야 돼요. 그게 철도가 열리면요, 그거를 몽골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우리가 부동하기잖아요. 러시아는요,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러시아는 길을 쓰고 부동항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왜? 겨울 되면 다 얼어버려요. 북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저 중동 땅으로 그냥 아프가니스탄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게 부동항을 얻으려고. 북한 저거 하면서 해가지고 이 북조선 땅에다가 자기 부동항을 하나 열려고 남북전쟁도 그런 면에서 일어나는 건 되겠죠. 막 그게 러시아의 몸부림입니다. 그 외교적으로 이렇게 탁 터주면요, 우리는요, 중개 무역만 해도 곰은, 제주는 러시아 곰이 부리고 왕수방개종 부리라 하고 우리는 중개만 해도 밥 먹고 살죠. 무슨 말 하다가 뭐가 와야 된다고요, 결국은요? 부흥이 와야 합니다. 부흥이 와야 합니다. 그럼 쉬어야 됩니까?